2020년 8월 16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어제도 했지만 이제 장마가 끝났어도 밖에 나가서 이거 영상 찍기가 좀 불편한 것이, 뭐 움직이면서 일을 할 적에는 그래도 덜 달려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은 이 산모기들이 그 한 10몇 분 사이에도 그저께 같은 경우는 한 20방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른 일을 할 적에는 몰라도 이 영상 편지 찍을 적에는 실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산모기에 물리면 툭툭 부었다가 그걸 잊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손이 가게 되면 또 붓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거실에 찻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도 많이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예보에 뭐 200mm, 300mm 하던 거하고는 달리 훨씬 그에 못 미치는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보니까 왜 한국 기상청은 계속 300mm 이렇게 얘기하고 노르웨이에서 나온 건 이랬는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기상청은 컴퓨터에다 나온 거에다 되게 상당히 부풀려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올 적에도 그렇고 태풍이 올 적에도 그렇고. 비가 20mm 온다 그랬다가 100mm 쏟아져서 일이 다 터지면은 그 몰매를 맞지만 300mm 온다 그랬다가 50mm 오는 건 아이 그놈들 왜 그래 정도로 치지 이렇게 몰매를 맞지는 않으니까 아마 그것이 자기들의 면피 수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본인들은 아니라 할 겁니다.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찾아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했다고 그러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는 물 퍼내는 일도 마지막이겠지 하고서 아침에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을 주차장에 보인 걸 퍼냈는데 결국 또 뭐 그 뒤로 오전 오후로 퍼부은 게 많습니다. 아마 오늘 많이 퍼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도 당분간 그 벽에 배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나올 테니까 며칠 동안은 애를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짝 말라야 옥상의 방수 문제를 다시 건드리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일을 하라고 제가 노동선이라고 하고 운동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을 퍼내면서 거기에 몰두할 때 참 다른 잡념 하나도 안 들고, 그렇죠. 때로는 관세음보살도 찾고 때로는 나무 아미타불도 합니다. 선사들은 뭐라 그러겠죠. 그게 무슨 참선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지만 불교계가 오래도록 이 정권의 국면 전환용 도구로 이용되거나 악용되온 역사가 참 깁니다. 그러면서도 당하고 있을 적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국면 전환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수도권 곳곳의 교회에서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니까, 물론 그게 뭐 전광훈 목사인가가 심호한다는 사랑제일교회인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광훈
또 타겟이 된 경우도 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누가 보내온 이렇게 도표를 보니까 엄청나더군요. 교회 숫자가. 그렇게 됐는데 정부에서는 곧바로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몇 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식으로 하면 다중 집회는 모두 금지한다 그래야지. 불교계에서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까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오래전에 광주 광륵사 사건도 광륵사가 시발지라고 하고 국무총리가 그걸 이유로 불교계도 뭐 어쩌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고 방문 판매하는 사람이 다른 데서 그걸 모르고 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전파가 된 것인데 마치 이제 불교계도 뚫렸다, 불교계가 어쩌다 이런 식으로 불교계를 비난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정부의 조치에 이해는 하지만 내 동의는 잘 안 간다 했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띠가니까야 읽었습니다. 낭송했습니다. 뽀딱바다 쏟다. 한엽장화암경의 포타바루경에 해당되는 거고, 어제는 다른 일을 한 게 외부 원고를 한 7편 봐줄 일이 있어서 거기에 시간이 좀 들어갔는데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중국 현대사의 비극, 해방의 비극도 100여 쪽 가까이 읽었고, 밤에 읽는 소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도 100쪽 정도를 읽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여태까지 이청준의 소설을 안 읽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이청준의 다른 소설들도 찾아서 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독서 취향은 잡식성이면서 편식성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시는 잘 안 읽습니다만 소설은 문, 사철, 인문 쪽엔 그렇고, 가능한 자연과학 관련된 서적들, 종교, 골고루 책을 읽고, 그러다가 어떤 작가나 번역자가 마음에 들면 또 그 사람의 책을 또 찾아서 읽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 반해서 니코스 카얀차키스의 소설을 여러 권 사서 읽고, 아주 옛날, 꽤 오래됩니다. 벌써 3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털없는 원숭이를 번역한 김석희 씨의 번역이 좋아서, 그 다음에 김석희 씨가 번역한 책은 믿고 사서 읽었었습니다. 또 요즘도 그런 번역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강주원 씨나 이한음도 그렇고. 작가로서는 생물학자인 최재천 선생의 책은 믿고 사서 읽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자, 그지 하고 오늘 영상편지 125번째 제목을 승패는 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또 카톡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크 트웨인의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얘기를 또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것인데, 마크 트웨인이 아마 작품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It is strange the way the ignorant and inexperienced so often and so undeservedly succeed when the informed and the experienced fail. 그러니까 정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반면에 실은 무지하고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종종 성공하고 있는, 그게 참 이상하다 이랬어요. 그러죠? 얼핏 보면 저 배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 경험도 제일 없는 것 같은데 돈도 잘 벌고 복부인 노릇해서 떵떵거리고, 하긴 요즘은 고시한 하고 아니면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도 아파트를 몇 채씩 서울 강남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더만요.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옛날 복부인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나름대로 공부도 좀 잘한다 그랬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머리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읽고 이랬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이 왜 이래? 이거 이상한 거야? 뭐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키아벨리가 칼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아는 사람을 속이는 법이다.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그 잘 아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태리 학자 로베르토 리돌피가 쓴 마키아벨리 평전에서 그랬습니다. 그 마키아벨리는 칼 쓰는 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황입니다. 교황의 앞뒤 가리지 않는 행동에 오히려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이 일을 신중히 계산한 끝에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 교황은 상황의 경중을 재어볼 생각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군세도 갖추지 않은 채 적절한 준비 과정과 충분한 군사력으로도 해내기 어려운 일을 절묘한 기회 포착을 통해 성취하였던 것이다. 군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무대뽀로 그렇죠. 칼을 전혀 쓸 줄 모르는 사람의 그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 저놈이 자기가 배워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전혀 엉뚱한 것으로 나온 거죠. 2200여 년 전 중국에서 그 포악했던 진나라가 결국 2세 치하에 가서 무너지게 되죠.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날 적에 그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전국시대 초나라의 후예인 항우가 집안도 좋았죠. 본인의 소위 역발산 한 산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이 넘치던 본인의 능력도 그렇고 집안 배경도 좋고 하여튼 무력으로도 가능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도 있었고 배포도 있었고 그런데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네 건달이었었죠. 뭔 전략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조물애기들 모아서 한번 그 판에 껴들어 봤었는데 결국은 유방이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면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절이면은 마크 트웨인의 주서 informed and experienced, 그러니까 정보도 많고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지만 될 가능성이 많지만 소용돌이 치는 시절에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연고도 없이 그러던 북부인들 중에서 그 소용돌이 치는 속에서 이렇게 큰 돈을 벌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냥 얼핏 해봅니다. 칼 쓰는 법 모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정말 어렵죠. 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직폭력배 두목도 제일 무서운 상대가 자기가 조직폭력배 두목인지를 모르는 어떤 데는 조무래기들이라고. 가고 있는데 고등학생 조무래기가 함부로 칼을 휘둘릴 수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오늘 주저리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칼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